그리고 생각보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사업팀에 배치되면서 해외 사업? 나에게도 해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업을 기획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드문 일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업무가 직원들의 대부분의 일이죠. B2C 마케팅 팀에 배치된 직원이라고 쳐보면 하루 종일 고객 분류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팀에 배치된 직원이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온라인 채널별 숫자 취합에 몰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온종일 이런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누군가는 고객 분류만 계속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라벨링만 계속하고, 이런 숫자를 취합하고, 또 누군가는 보고서만 계속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입사 전에 이런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취준생들은 이렇게 마케팅 팀 들어가면은 막 인스타그램으로 고객들하고 재밌게 소통하고 놀면서 굿즈를 또 만들어서 기획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일간지랑 뉴스, 뭐 신문 이런 데랑 인터뷰하면서 멋지게 자신을 기획했다고 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누군가는 막 빅데이터 팀 가가지고 자기가 막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막 만들어갖고 런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그런 멋있는 모습들은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하는 거고요. 큰 오산인 게 이게 대부분의 기획이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규모가 커서 그런 큰 회사들은 누군가가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마케팅 기획 채널을 갖고 논다라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위에서 던져지는 그 기획들을 쳐내기 바쁘고 그 존재하는 기획을 운영하기도 벅찬 게 현실이거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생과의 대화, 뭐 알럼나이들의 멋진 세션들을 보면 회사를 갓 졸업한 초년생들이 대단하다고, 막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포장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당연히 기획이 한 1이면 운영이 한 9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업무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제약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후배들 앞에서 말을 하겠어요. 생각보다 취준생들이 이 직무를 이해할 통로들이 부족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방학 때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견직 업무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회사를 거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멋있는 일들은 배우들이 하는 거고, 실제 가려져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는 파견직, 계약직, 인턴 등 임시로 회사를 직접 다녀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회사는 결국 회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간다는 회사들 복리후생 보면 진짜 대규모 유명 브랜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식 피트니스 시설, 유명 브랜드 입점 구내식당, 사내 카페 제공, 휴게실 안마의자, 오락기 배치, 그리고 빈백이 마련되어 있는 휴게실, 그리고 수면실, 세탁실 등 회사에서 정말 쉬고 놀고 먹고 자는데 원 없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는 많아요. 대기업 기준으로. 요즘 스타트업들도 그렇다 하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사내 헬스장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헬스장 있으면 일하다가 죽을까봐 운동하라고 설치해 놓는 거고, 야식 지원한다 라고 하면은 저녁에 야근할 일 많은데 밥 먹고 힘내라고 하는 거라고, 복리후생이 밥 먹고 힘내라고 하는 거고, 복리후생도 너무 좋으면 독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복리후생이라는 게 사실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아요. 수면실이 있어요. 그럼 근무 시간에 자러 갈 수 있습니까? 근무를 마치면 집에 가서 자는 게 훨씬 편한데, 피트니스 시설도 대기자들이 많아요. 전 직원이 다 가서 피트니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내 카페라는 것도 늘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점심 먹고 잠깐 들러서 담소 나누는 수준?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복리후생은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다? 그저 그냥 외부 언론이나 홍보용으로 다뤄지기 좋게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그 유명한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늦어지면서 자녀를 가지는 나이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년에 있어서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을 워낙 많이 겪으니 내 자녀가 대학에 갔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결국 회사를 다니는 많은 직원들에게 중요한 건 연봉, 성장 가능성일 텐데
취준생들이 이런 복리후생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회사에 현혹돼갖고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천국이고 놀이터일 줄 알았던 회사에 들어보니 일을 해보니 복리후생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현타를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는 회사다. 회사는 회사일 수밖에 없다. 오랜 취준의 고난 끝에 펼쳐질 파라다이스는 없고 다시 맞이하는 그런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야,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를 찾거나 뭐 새로운 자기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냐? 사실 뭐 요즘 좋은 회사들은 직무 적합도가 떨어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팀을 이동시켜 주기도 해요. 뭐 일을 활용해서 새로운 재출발의 기회도 맞기도 하고요. 그런 앞서 말했던 사회초년생 사원들이 겪는 문제들 때문에 팀을 이동해달라? 라고 말하는 게 분위기가 쉬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팀을 그럼 옮길 수도 없고, 그럼 새로운 직무를 찾을 수도 없다? 그럼 내가 스스로 직무를 창조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이직을 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 자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근데 말했듯이 그 저연차 직원들이 쉽게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개 하는 게 이제 영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 뭐 이 정도로 자기 스펙을 그냥 높이는 데 집중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출퇴근을 적게는 왕복 1시간 뭐 길게는 뭐 3시간까지도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고난한 삶을 비춰보면은 출퇴근 시간이랑 근무 시간 제외하면 개인한테 부여되는 게 해봐야 2시간 정도? 그 정도 남짓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쪼개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뭐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덕분에 그들은 미래를 바꾸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죠. 뭐 이제 저연차 직원들은 휴직도 잘 안 될 거예요. 뭐 1년, 2년, 3년은 다녀야 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집어대는 게 이제 사직서죠. 퇴사. 사실 퇴사 이후에는 뭐 상사가 괴롭혀서 뭐 연봉이 너무 낮아서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설문의 결과를 보면 항상 1등은 직무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만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다음 직업, 다음 직무를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을 찾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 퇴사율이 높으니까 요즘 애들 퇴사하는 거 그거 못 버티나? 퇴사하고 당장 뭐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퇴사한다고? 퇴사한다고 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니지? 뭐 이렇게 훈계조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현재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는 일단 되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겪는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에서 발생하는 자아 충돌을 발견해 보신다면 조금은 이들의 심정을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취준을 하거나 너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이게 나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덜 된 거 아닌가. 다음 넥스트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회사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평생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세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